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는 서울 서북부 교통망 논란에 오른 은평세길과 기초의 무용론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네, 먼저 은평세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은평구와 종로구를 지나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지하도로가 은평세길입니다. 네, 정확히 17년 전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일부 주민 반대로 중단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은평구와 종로구의 출근길 도로 현장을 점검해 봅니다. 서정은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서울 중구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입니다. 1971년 개통된 이후 지금도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인데요. 바로 은평세길의 필요성을 낳은 곳이기도 합니다. 통일로 서울시 구간은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하면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2022년 서울시 조사 기준 하루 6만 4천여 대가 오갑니다. 신호도 많아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히기로 유명합니다. 여기 평상시에 많이 막힙니다. 여기 버스 전용차로 생긴 이후로 많이 막히고 있어요. 은평구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됨을 느낍니다. 지난 2007년 은평 뉴타운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 택지개발,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아파트 개발까지 더해져 체감상 차량이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전에보다는 한 30%? 월요일서부터 주말까지 한 3번 내지 4번은 왕창 막혀요. 때문에 은평구 주민들은 통일로 대신 우회도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종로나 광화문 등 서울 도심까지 불광동에서 구기터널을 지나 종로구 부암동을 통하는 경로입니다. 총 거리는 더 늘어나지만 시간이 절약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종로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디요? 종로. 한 5분, 한 15분? 15분 정도 빨라요. 홍제동 쪽으로 가면은 신호도 많이 걸리고 여기는 그나마 좀 더 나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지금? 지금 저 한남동이요. 한남동. 네. 그럼 구기터널 지나가세요? 네, 홍제동이 막히니까 구기터널로 해서 가는 게 나아요. 그게 얼마나 더 빨라요? 한 10분 정도요? 이곳이 구기터널 입구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평세길이 생긴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서울시와 은평구 등은 은평세길을 통해 통일로의 교통량을 20% 이상 분산시키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은평세길의 끝지점 종로구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구기터널을 빠져나온 이 차량들은 이곳 신영동 삼거리에서 종로구 평창동에서 나온 차량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차량들이 서울 도심으로 가기 위해선 부암동으로 이어지는 자하문로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하문로가 은평세길의 종착 지점입니다. 자하문로가 시작되는 세검정 삼거리입니다. 은평구와 종로구, 서대문구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은평세길까지 추가되면 자하문로 진입 차량은 더 늘어납니다.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의 교통난에 희생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은평구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되게 다 완성되면서 이제 수요가 더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정체가 더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통일로의 우회 도로로서 사실은 대부분 수요가 이렇게 창출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주민들이 사실 이 도로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은평세길에 대한 종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1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중단된 줄 알았던 사업이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협상을 완료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급 대처에 나섰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허술했던 대응도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 사람들 정치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라고 치고 말만 그러지 표만 따가요. 그러고는 당선되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예. 교통체증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주민이 원하는 거 공청회를 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거를 좀 실행해서 실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이 내거는 공약 말고. 주민 반대는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은평구민의 편익만 생각하는 지하도로는 서울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진정서까지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은평세길과 동시에 성북구를 잇는 평창터널이 대안책이라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꼬집습니다. 시에서 입장은 평창터널을 뚫음으로써 그 수요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소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하는 오로지 방법은 지금 현재도 지하철역이 없는데 지하철역을 만들어줘서 이 교통의 흐름을 뚫어주셔야. 서울시는 2025년 은평세길 착공이 목표입니다.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되 종로 지역 반대 여론은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 종로 쪽에 주민들 요구하시는 게 종로 쪽으로 이제 교통량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나오는 그 지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좀 그 차들이 이제 다니는 이제 동선을 좀 분리를 해서 교통량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으려고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평창동과 구기동 일대 고도 제한 완화 검토를 조건으로 은평세길 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은평구는 종로구와 비교해 관심이 적은 모양새입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은평세길은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습니다. 서주환 기자입니다. 최근 종로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은평세길. 과연 은평구 주민들은 현재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세길이 생긴다면 진입로가 들어설 동네에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 길이 뚫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은평세길 관련해가지고는 뭐 사업이 새로 시작됐다거나 옛날에 시작을 했었다거나 이런 거는 들어보신 적은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건 못 들었어요. 업계 들은 것 같은데 요새 나 항상 보거든요. 정보 같은 거. 근데 그 유튜브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은평구에서도 은평세길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지난 2011년 여름 은평구 의회는 은평세길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던 겁니다. 은평 뉴타운 및 고양시 삼성 지축지구 택지 조성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반면 지상 구간에서 공사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무료 도로와 지하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한 도로를 만든다? 그 사람들 환경 오염을 시킨다? 거기다가 돈까지 낸다? 뭡니까 이거? 결국 시간이 훌쩍 지나 지난 2021년 은평세길은 전면 지하화가 결정됐습니다. 은평구 지역의 반대 주민들도 활동을 멈췄습니다. 어쩌면 은평세길은 이제 다수 은평구 주민들에게 당연한 일이 된 모양새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은평구와 종로구가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마 이 은평세길이 새롭게 개통이 되면은 종로 주민들께서 뭐 은평 성모병원이라고 대형 병원을 이용하기도 좋고 롯데몰과 스타필드 이용하시기도 상당히 저는 도움이 돼서 윈윈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7년을 끌어온 은평세길 건설 사업. 다시 은평세길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종로구 주민들은 17년 전과 같게 강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의 은평구 주민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차분한 모습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환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의 기초의회 문제를 짚어봅니다. 서울의 구의원들이 당선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일부 구의회 이슈로 유권자들은 맨날 싸우기만 한다며 답답해합니다. 구의회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까지 있지만 여러 역할과 기능 때문에 여전히 기초의회는 존재합니다. 먼저 김대우 기자가 기초의 역할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경우 기초의회는 구의회가 해당합니다. 자치구마다 한 개씩 모두 25개가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지역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자치입법 기능입니다.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 입법권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측이 세운 예산도 들여다봅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계획을 세웠는지, 또 그 계획에 맞게 잘 썼는지 등을 해마다 점검합니다. 이 부분에 이 정도의 퍼센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더 집행이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청장님도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만 개개인 더 소소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적절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게 우리가 감시도 하고. 구청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도 맡습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입니다. 구정 질문을 통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 행정을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행위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공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기초의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의회, 이따금 주민들을 실망시킵니다. 감투 싸움과 정쟁, 비위, 도덕적 해이 등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퇴색되어 가는 모습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기초의회 30년 하는데 과연 30년 동안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까? 이대로 간다면 구의회의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시점은 지금 고민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의장 자리를 둘러싼 끊임없는 여야의 정쟁입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의장단 선거의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까지 오가며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중구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국민의힘 소재건 의원이 길기영 중구의장을 비난하는 5분 발언을 하고 길 의장이 맞받아치자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애들처럼 의장 달라고 떼쓰는 겁니까? 의원님, 법적으로 다 처리한 겁니다. 예? 그만하세요. 사실 주민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끄러워. 정신 절자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원색적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런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7월 의장단 선거입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재건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했지만 같은 당 길기영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손을 잡습니다. 결국 선거 도중 의장석을 서로 점거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길기영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길 의원이 의장이 됩니다. 의장석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점검해가지고 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중국민들 똑똑히 봐주세요. 민주당원들이 어떤 일을 어제 했는지. 임시의장인 줄 아세요? 내려오세요. 부의장이 열세였던 더불어민주당의 길기영 의원의 표가 가면서 윤판호 의원이 당선됩니다. 의장단 선거 후 폭풍은 원구성으로 이어집니다. 개원한 지 2달이 돼서야 원구성이 이루어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길기영 중구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의장단 선거는 절차가 무시된 채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의장, 부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선거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소재건 의원이 수차례 정해 선거를 연기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길기영 의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길 의장을 제명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갈등은 지속됐습니다. 해당 행위, 이런 일련의 일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익이 있다든가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위반하고 한 행위가 해당 행위 아닙니까? 자, 지방자치법 63조의 규정에 의거하면은 절차상에
하자 없이 진행이 된 거고 문제가 없고. 무소속이 된 길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대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은 1년이 넘는 현 시점에도 지리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편 지난 2월과 8월 두 번의 의장 선출을 절차상 문제로 종로구에는 의장 직무정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정상화를 위한 양당 간 이견으로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종로구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의회 파견된 직원을 전원 철수시켰고 주민들은 의회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종로구의회 정례회.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불참, 국민의힘 의원 6명만 회의장에 앉았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열린 회의만 10월까지 모두 7번. 그 사이 민주당 측은 의회 정상화를 빌미로 기자회견만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2차례 직무정지를 받은 나도균 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의장 사퇴, 부의장 사퇴권이 임시 안건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분들은 사퇴가 아니고 자동 원천 무효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임시를 열어서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거듭된 파행에 종로구청은 의회 파견 직원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의회 업무가 없는 공무원들을 구청 업무로 복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청장을 향해 의회 인사권 침해를 꼬집지만 구청장은 민주당 측이 의회 협상에 분란을 야기시킨다고 반문해 구청과 의회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추경 예산 심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공용 차량 사적 의혹에 대한 조사 특위 등 구의회가 해야 할 기본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로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구의회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끼리끼리 해가 박경 사람 한다고 난리치가지고 밥 2개 먹고 3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뒷전에서 매일 수군거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앞에 누워서 오늘 말 하는 사람 없고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경우를 없애고. 계속된 비난 속에 여야 의원들은 협상을 제안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만을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나도균 의원의 공식 사과와 빠른 시일 내 원구성을 제안했고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측은 공식 사과 대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나도균 의원은 의장 사임권을 민주당 측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당이 제시한 입장문과 성명서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협상은 또 무산됩니다. 국민의힘 측은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임시회를 강행했습니다. 이날 임시회에 민주당은 역시 전원 불참했습니다. 구청이 제출한 의료급여와 주차장 건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선 형식적으로 지역구 사업만 챙깁니다.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나는 재밌네요. 일명 빠구다 과거 공장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리고 숭인일동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일 행정법원의 의장 등 선출 무효 확인 최종 판결을 앞둔 종로구의회. 당장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한 원구성도 안개 속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정보 등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순서입니다. 네, 서울의 대표적인 공동주택하면 아파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80년대부터 서울에 대대적으로 아파트가 늘었지만 아파트의 특징은 이웃과 교류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 사람들이 있어 저희 주민통신원이 취재를 했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성동구 담당 서성원 통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적다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동 지역 사례는 어떻게 다른지 취재한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성동구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주택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당동 한신 더유 아파트에 한신 사랑과 나무라는 주민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활동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에서도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성동구 행당동에서 활동하는 한신사랑과 나무를 취재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일을 먹은 뒤에 보통 씨앗은 버리게 되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이런 씨앗을 수집해서 식물을 길러냅니다. 모종 화분은 카페 같은 데서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길러낸 화분은 식물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네, 말씀하신 식물 나누 외 또 다른 활동도 있을까요? 1년에 2번 봄, 가을에 식물 클리닉 데이를 합니다. 이때 가정에서 기르는 화분을 무료로 분갈이 해줍니다. 병든 식물을 치료도 해주고요. 식물 가꾸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이 외에도 주킹 대회와 플리마켓을 엽니다. 주킹 대회는 최연소, 최고령 참가자에게 상품을 주기도 하고 많이 참여한 가족에게도 상품을 줍니다. 화분 분갈이와 주킹 대회에 참가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죽어가는 화분들 저희 아는 지인들도 여기 와서 소장님 살려주셔가지고 이 죽은 나무를 살려가지고 간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몇 번 안 왔는데 그 오래전부터 이 나무를 죽은 거 살려서 가져왔다 해서 그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이게 상식이 없잖아요. 네, 이런 활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실제 결과는 어떤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회원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신 사랑과 나무 단체 활동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원동과 보암동으로 가셨는데 회원 활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서성원 통신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달부터 각 자치구마다 내년 예산 편성과 심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물가 상승에 내년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문제는 이를 심사해야 할 구의회마저 말썽이어서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 큽니다. 올해 남은 2달만이라도 반성 좀 하시고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지역을 잇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